이번 문제는 문과보다 이과가 더 낫다입니다. 저 진짜 우리가 문과 주장이에요. 오, 당연히 치열하겠네요. 아, 그거 아니죠. 문과보다 이과가 더 낫다. 찬성이니까 다행히 이쪽이 이과고 있죠. 너 문과가 어떡하냐 이건데. 아니, 쟤는 이과 다. 지금 10분 동안 타이머 시작했습니까? 타이머 해주세요. 네. 이과가 문과보다 낫죠? 이과가 맨날 뭐보다 치열할 것 같아. 우리 문과잖아. 이과가 우리 문과. 각 토론자의 발언 언제든지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이의제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제한되며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입론 시간은 총 2분이며 발언을 시작한 후 30초 후에 종 한 번, 발언 마감 30초 전에 종 한 번, 발언 시간이 마감되면 종 2번을 치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안내한 후 발언을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이과가 문과보다 낫다이고 첫 번째 발언 순서는 찬성 측의 1원사 입론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나가서요. 네, 나와서 해주세요.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이번 주제는 이과가 문과보다 낫다라는 토론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찬성 측 1연사를 맡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자, 먼저 이과와 문과에 대해서 정의는 크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낫다라고 생각했을 때 낫다라는 의미를 우리나라 한정에서 제한을 하고 거기서 낫다라는 의미를 세상을 살아가는 데 더 편리하다는 걸로 저희는 정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으로는 이과가 전문적 기술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문과적 지식은 독서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습득이 가능하지만 이과의 지식은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로는 직업적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대학에 들어가서 현재 통계 자료로 따라서도 직업적으로 이과가 문과에 비해서 취업률이 높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으로는 학업적 측면이 있는데 대학교나 저희 학교나 아니면은 여러 학교들의 예로 들었을 때로도 이과가 문과로 바뀌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문과가 이과로 교환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수능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수학 가형을 볼 때는 미적이 필수적이지만 미적을 보다가 수학 나형으로 돌려서 수원 수투일 때를 봐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문과 학생들이 나형을 보다가 가형을 봤을 때 미적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수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학업적 측면에서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에서는 실생활의 활용도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과는 먼저 딱딱 떨어지는 과목들로 어떠한 계산들이나 어떠한 지식들을 통해서 한 지식에 딱딱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과는 변수들이 특히나 많아서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과목이라고 해도 변수들에 통해서 변수의 이유 때문에 실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과가 문과보다 낫다고 찬성합니다. 2분 20초 발언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반대측은 삼성팀 입론에 대해 반박해 주시면 제가 해도 되는 건가요? 이현사가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현사가 해야 되나요?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저 아까 전에요. 그 문과가 변수 때문에 약간 세상에 적합하지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변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적합 아닌가요? 요즘에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까 한정된 곳에만 있는 거 이과처럼 한정된 곳이라기보다는 문과처럼 이렇게 이제 변수가 많은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변해가고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니까 맞춰서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을수록 더 좋은 거 저희는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문과가 어떠한 경제적 입장에서나 아니면 법적 입장에서 어떠한 한 가지를 계산을 해서 그것이 딱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이제 실생활에 접목시켜서 사용을 하려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어떠한 변수 때문에 그거를 접목시키지 못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까 이현사께서 세상을 변하면서 더 알아봐야 된다고 하셨죠? 네네.
근데 이과의 경우에는 특정한 학문이 그거에 대해서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연구의 그 지식을 변화시키면서 좀 더 발달해가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과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반대팀은 입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눌렀어요.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이과가 문과보다 낫다의 반대측이 1토론자 신준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장으로는 이제 자신이 지식을 이제 사람이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경우보다는 남한테 전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언어라는 이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언어라는 경우는 이제 이과보다는 아무래도 문과가 더 언어를 잘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자신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이과보다 문과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이나 그런 다른 나라에서 이제 지식을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지식을 전파할 때도 이것과 같은 원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있기에는 그 조선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도움이 있었습니다. 맞죠? 네, 독립운동가들은 근데 이제 대부분 문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님, 윤동주 선생님 있죠? 이제 보통 그런 거는 대부분 문과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항 정신이나 그런 감정적인 한국인이 정서에 이제 비롯을 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그 반일 정신을 일깨우기 때문에 더 이과보다 문과가 더 나라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독립운동가들은 문과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있어서도 문과가 더욱 많았다. 문과가 더 도움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저명한 사실입니다. 그 설득력, 호소력, 포용력 등이 마음을 이제 기르려면은 상대적으로 그 감정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문과가 이과보다 좀 더 수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이제 자신이 유전자 같은 걸 이제 좀 늘리려면 이제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남녀간의 관계나 그런 거. 네, 거기서도 이제 사람과 이제 사람이 사귀는 그 인간 관계를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감정을 중요시하는 문과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2분 10초 발언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선성팀은 반대팀 입론에 대해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과가 왜 이과보다 언어를 더 잘하고 감정이 더 나은 측면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 철학이나 그 언어 같은 거 이제 다른 외국어 그런 거를 이제 배우잖아요. 이제 문과가 독일어 그런 것도 다 문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배움으로써 이제 그 뇌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 언어의 학습 체계를 담당하는 그 뇌의 구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다른 언어를 배움으로써 그 언어가 한국어만이 아닌데 그냥 언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하고 이제 말을 듣고 든말스 아시죠? 이제 그런 거의 기능을 이제 강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직 한국어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네. 이과들도 다 공통 과정으로 국어랑 다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네. 토론자께서 뭐지? 다른 나라 언어로 전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근데 그 전파를 하려면 과학 기술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팝하고 같은 번역기 같은 데도 비록 문과가 뭐 했을 수도 있지만 그 기기나 그 번역기 그 자체는 이과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자기기나. 문과가 정말 그 자기가 정말로 이제 그 언어를 배웠다면 그런 하버드 같은 이과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번역을 하면.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문과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이과가 만든 번역기를 공급해서 사람들이 널리 쓰이게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좀 대단한 일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언어를 이제 하려면 그 문과의 도움이 있어야 그 번역을 이제
애초에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과도 도움이 있는데 이과도 도움이 있다. 네. 이 말씀입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 틀을 예를 들어서 그 틀을 만든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2분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분간 교차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찬성팀에서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네. 말씀해 주. 시간 없어요. 시간이 원래 없어요. 그럼 일단은 먼저 팝하고라는 통신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일단 정의를 내린 것에서 현재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데 편리하다는 것이 낫다라는 것은 정의였죠. 맞죠? 네. 근데 현재 팝하고가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만약 이과들이 문과의 그 장점이란 게 언어를 더 잘한다는 것이었죠. 네. 근데 이과는 그 언어의 그 부족한 부분을 팝하고라는 여러 가지 통신 장비로 채웠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과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언어라는 측면에서도 팝하고로 그러한 부족한 점을 채웠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거 아닐까요? 저 지금 계속 그 팝하고나 구글 번역 같은 거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네. 일단 현재까지 개발된 뭐 그 이과가 만들었다고 치는 그 번역기들 기술들로 일단 현재까지는 인간의 그 번역 그러니까 그 언어 하나를 두고 봤을 때 그 언어를 완전히 번역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번역의 인간은 못 잡아요. 완전한 번역 체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사람이 번역 쪽에서는 네 그렇죠. 약간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한 네. 부족한 그러니까 특출난 장점이 바로 언어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팝하고 같이 여러 가지 통신 그런 번역 기술 있잖아요. 그런 걸로 웬만큼 채워졌다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네. 해외 여행 갔을 때 회화 같은 거 네. 그런 건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일부분 채워졌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거 있어요? 네. 그 아까부터 계속 막 프로그램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뭐 일단 이과도 일단 대표적으로 수학이나 과학, 문과에 비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컴퓨터가 존재하고 그러면 아까는 뭐 저희 뭐 번역님을 뭐 번역기가 대체할 수 있다 하셨는데 거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그런 거 일단 컴퓨터가 훨씬 더 뭐를 해낼 수가 있고 계산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데 자, 그 네. 컴퓨터 자체의 계산이나 그런 것들은 일단 인간이 모두 발명을 한 것이죠. 일단 그리고 컴퓨터를 만들려면 이과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현대만으로 판단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현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한정에서 현대가 아니고.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문과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는 뭐 윤동주 시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한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과분들뿐만 아니라 이과분들까지 뭐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독립 후에 그 침체되어 있는 나라들을 발전시킨 거는 결국에 이과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예전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무엇보다 그 조선 시민들의 이런 계몽이 아직 안 되었었잖아요. 그건 잘 죄송한데 저희는 그 계몽을 여쭤본 게 아니라 이과의 기술들이 독립 후 발전에 더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독립 후 발전에서 도움이 됐다. 일단은 예전에 이제 독립을 했다라고 치는 거죠. 그 독립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독립을 하고 이제 발전을 했을 때 문과의 도움이 저는 더 컸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문과 중에서도 이제 정치와 법 같은 거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법을 제정할 때 문과들의 힘이 더 필요했을 겁니다. 독립 후 당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을 제정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일단은 문과가 더 우세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팀 사면사는 2분 동안 최종 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문과적 지식은 다 총 정리해서 말해보면 이제 문과적 지식은
이과적의 지식보다 더 우월하고 우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다시 정리하다시피 일단은 문과 쪽에서는요 뭐 심화적으로 공부를 일단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때 이과와 달리 어떻게 사람들을 스피치 같은 걸로 잡을 수 있는가 아니면 또 이제 문과 쪽에서는 스피치 잡을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배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과학 쪽에서도 이제 뭐 책 같은 걸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이 책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온 게 많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막 번역 같은 거 할 때 뭐 그럴 때는 이제 문과 쪽에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막 마음의 양식 같은 거 쌓을 때 막 고전 같은 거를 많이 읽는 추세잖아요. 근데 그 고전에는 그 나라들의 왜 독일 같은 나라들의 약간 문화 또는 정서 같은 게 담겨져 있는데 문과들이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의 문화 정서 같은 것도 함께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전들을 확실하게 번역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책들을 읽고 감상하고 느끼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들은 그리고 이제 이과들은 이제 조금 뭐랄까 정답 같은 걸 이제 많이 추구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문과는 이제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였지만 정답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옳음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문과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신청 발언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찬성팀 서면서는 2분 동안 추정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과가 문과보다 낫다라는 논제에 대하여 강력히 찬성하는 제3연사 박주라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 주장은 총 3개였습니다. 이과 과목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취업적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두 번째, 학업적 측면에서 문과는 이과보다 가능성이 더 적고 예를 들어 이과는 문과에서 훨씬 더 쉽게 넘어가지만 이과에서 문과로 쉽게 넘어가지만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말씀드릴 게 문과는 변수가 많고 이과는 딱딱 떨어지는 계산을 통하여 훨씬 더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점에 대하여 반대측 제2연사님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측에서 주장드린 것이 경제랑 같은 학문에서 봤을 때 가정이고 경제를 통해서 배운 대로 그대로 공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했지만 실생활에서 전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드리는 바이고 하지만 이과 같은 부분에서 이과 같은 학문에선 받지 않겠습니다. 이과 같은 학문에서는 딱딱 떨어진 계산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접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측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낫다라는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이 현재 시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 더 편리하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대측 주장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 문과가 더 쓰였다. 그래서 문과가 더 대단하다.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근데 이것은 문과가 더 대단하다는 것의 주장일 뿐 문과가 더 살아가기 편리하다라는 것의 주장인지는 과연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기에서 분명히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에서 분명히 필요하겠죠. 말하는 능력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독서와 이런 토론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언어적 측면에서도 팝하고와 같은 여러 가지 기술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족한 점을 충분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에는 이과가 문과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봐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8강의 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잠깐만 승자분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반대는 호소력이 너무 약했고 뭔가 자기 주장을 제대로 끌고 온 것도 없었고 다 뭔가 자기한테 유리한 것도 다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는 거에서 너무 못했고 찬성에서 흠잡을 만한 게 정의밖에 없어. 맞아. 그러니까 정의를 안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의가 맞다. 그치. 맞아. 저기 마지막에 현재 시대는 현재 시대. 원래 중간 대체제에서 아니랬다가 추가했다. 그치. 그 빼고도 있었고
오빠 근데 애초에 찬성 측 주장은 깨진 게 없는데 반대측은 다 깨졌어. 그 사회관계 유리하다 이 말 빼고 다 깨졌는데 그 소리 약간 애매해. 시험 종료 10분 둘도 한마디씩.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 변론에서 이과가 문과를 좀 다소 압살이라고보다는 너무 압도했다? 압도했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과 비유한 거는 좋았는데 이 주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도. 찬성이 이래서 갑자기 독립운동과 문과니까 그 상일 정신을 일깨우는 게 문과다라는 것 자체가 주제랑 상관이 없지 않나. 끝? 뭐 정리하면은 일단 찬성이 일단 논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쟁점 정리야. 쟁점 정리? 쟁점 있어. 우리 어떻게 했냐면 번역기. 번역기 그러니까 말 이제 반대측 문과가 좋다라는 측에서 이제 언어가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게 이제 문과적으로 더 문과에 더 관련이 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찬성은 팝하고 이런 통신 장비 언어를 채울 수 있다고 했고 이거에 대해서 뭐 완벽한 번역 체제가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미 일부분 채워져 있지 않냐 했을 때 동의한 거에서 일단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쟁점을 부딪힌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쟁점은 이거 하나 번역기 한 개만 번역기 그러고 이제 논거로 이제 들어가서 반박한 건데 거기서 이제 반대는 많이 깨졌다 이 정도 끝? 으로는 이 문과 이제 반대 측에서는 문과에서 이제 남에게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그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는 통신 장비 예를 들면 팝하고 이런 번역기를 예로 들어주시면서 이런 부분도 이과가 채워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측은 다시 완전한 번역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통역가가 팝하고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찬성 측이 이런 일부분을 이제 외국에서 팝하고를 사용하고 있는 예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대 측에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찬성이 매우 우위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쟁점은 이거 한 가지였고 나머지는 다 서로 논거를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주었는데 이제 찬성 측이 반대 측보다 논거의 개수가 많았고 반대 측에서는 제시했던 논거들은 대부분 이제 찬성 측에서 삭파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찬성 측이 우세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대 측에서는 뭔가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근거나 유리했던 주장들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끝에 점점 흐지부지해지는 모습을 보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 평가 기준의 호소력을 더 중점적으로 몰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찬성이 우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결과로 저희는 찬성 측이 우세했다고 보았습니다.